2021년 2월 4일 이정훈입니다. 참 이상한 일들이 막 터지고 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죠. 사실은 감추고 감춰놓았던 그러한 진실들이 터져 나오는 거죠. 거짓이 진실을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유죄면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무죄? 물음표입니다. 내로남불의 정치적 고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에서 2020년 5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을 때 녹음한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언론에 갑자기 터져나와서 지금 상당히 난리 부르스인데 다 아시는 겁니다. 여기 녹음 파일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난 좋아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런 것을 생각해야 하지 않나? 그 중에는 정치적 상황도 살펴봐야 된다. 정치적 상황도 살펴봐야 된다. 이거 주목해 두십시오. 지금 상황을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나 김명수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네. 게다가 임 부장은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 무죄를 받지 않았느냐. 또 김명수 원장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탄핵이란 제도가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일단 정치적인 상황은 다른 문제이니까 오늘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한다.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 자, 이건 누구 입장입니까? 본인의 입장이죠. 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기 중심으로 정책 상황을 고려하고 있었네요. 이런 녹음 파일이 나왔습니다. 근데 바로 그 직전에 대법원 측은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해 5월 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 면담을 한 적은 있으나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이 대법원 측의 주장이 임 부장의 녹취 파일 공개로 무색해지게 됐네요. 다시 돌아갑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된다. 정치권에서 저렇게 탄핵하자고 난리인데 당신의 사표를 수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이런 얘기를 한 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양승태 대법원장이 한일 관계 등 정치적인 문제도 고려했다는 것이 밝혀져서 문재인 정권은 그걸 사법농단으로 몰아서 양승태 씨를 구속했습니다. 누가 한 정치적 상황 고려는 정치 중립을 어긴 거고 누가 한 정치적 상황 살피는 거는 무죄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 여러분. 도대체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USB 문제부터. 자, 다시 역사를 돌려보겠습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김정은이가 만났습니다. 그때 USB를 줬다고 하죠. 처음엔 도보다리에서 줬나. 도보다리 회담 판문점에서 만난 거는 다 카메라가 찍었습니다. 우리 측 카메라가. 도보다리도 찍었습니다. 그때는 무금 처리해서 그때 USB 줬냐 그랬더니 아니라 하고 빡빡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뒤집으려고 하다가 그때 이미 그들 스스로가 USB를 줬다고 언론에 밝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시인을 하면서 원전은 아니다 이렇게 일부 가지고 전체를 뒤집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걸 더 의심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5월 26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몰래 북한 땅으로 가죠. 통일각에서 김정은을 만났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갔느냐? 그때 이제 트럼프하고 김정은을 만나라 하고 문재인 정권에 정의용 씨가 가서 설득을 해서 그걸 추진을 했죠. 근데 딱 그게 될 것 같으니까 김정은이가 오리발을 내밀고 드세 개 나오니까 트럼프가 편지를 공개하면서 아주 받아쳤죠. 세게 나가니까 깨갱한 겁니까? 깨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불러서 다시 회담 재개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게 그 당시 설명했는데 그것도 아마 맞을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와서 가만히 그때도 의심했지만 아니 4월 27일 날 USB 줬으면 5월 26일 날 몰래 갔을 때는 뭘 안 줬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문제는 그날 북한에 갔을 때 우리 측이 찍은 동영상은 공개된 바도 없고 북한 측이 찍은 동영상만 공개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날 문재인 정권에서 발표한 거 외에는 우리는 특별히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USB보다 더한 게 건너가지 않았을까요? 한번 의심은 해보고 추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한번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좀 질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다고 우기겠죠. 우기겠지만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어떤 사람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2017년 9월 17일 이집트 대법원이 이집트의 전 대통령 무함마드 무르시를 간첩죄로 인정해서 징역 25년을 확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 언론에 따르면 징역 40년형이 선고됐었는데 그나마 감형이 돼서 25년형을 받았답니다. 이집트 보면은 2016년에 이 무르시 대통령 지낸 분이죠. 을 포함한 무슬림 형제단 지도부가 집권 시절 카타르 정부에게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밀을 유출했다라고 기소를 해서 재판을 열었습니다. 무르시란 사람은 이집트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경선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2012년 6월 대선에서 승리해서 대통령이 됐다가 1년 만인 2013년 7월 달에 쿠데타를 당해서 쫓겨났죠. 그리고 이제 LCC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었던 사람인데 간첩죄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이러한 간첩죄 말고도 반정부 시위대 유혈 진압 사건 연루 혐의로 또 20년형을 그때 이미 선고받고 있었습니다. 자, USB 문제에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국가 기밀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5월 26일 통일가에 갔을 때 뭘 했는지도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의심할 게 많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를 의식한 것을 보면, 그리고 작년 5월에 탄핵 얘기 나오다가 지금 여권에서 임 부장의 탄핵을 추진한 걸 보게 되면 정권과 여당과 사법부의 결탁이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정부는요, 권력을 잡아가는 과정이 사법부를 쥐고 검찰을 쥐고 이 사법권으로 독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거 노무현 씨가 군부부터 잡아야 되기 때문에 군을 어떻게 잡으려고 했습니까? 군 검찰을 동원해서 군을 잡으려고 그랬죠. 그때 뛰어다녔던 사람이 누굽니까? 최강욱이죠. 최강욱 군 법무관이죠. 지금 와서는 뭐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뛰다가 이번에 최근 뭐 유죄를 받긴 했는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플랜을 지금 다시 가동하는 겁니다. 사법부를 잡고 검찰을 잡으면 다 휘어잡을 수 있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를 총장에 임명했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사법개혁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윤석열 씨가 이제 검찰주의자로 바뀌면서 반대로 가니까 윤석열을 쳐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윤석열을 쳐내려고 했는데 서울행정법원에서 이게 실패를 하고 난 다음부터 다시 임 부장 판사를 탄핵하는 쪽으로 정부 여당이 갑니다. 사법부를 쥐려고 하는 거죠. 서울행정법원 같은 판결이 못 나오게 하려고 한 건 아닌가요?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여당은 무기가, 제가 이 방송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이끄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민주당이 이끄는 정권이다 그랬는데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정권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걸 뭉개고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김학의 씨 불법 출금 사건에서 김학의 씨가 당시 출국을 하려고 할 때는 완전한 자유인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허위 공문서를 발급해서 막았습니다. 허위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관련된 출입국 관리국의 책임자는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그 누설자를 기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공익을 침해한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신고했더니 기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민주주의입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북한엔 USB 줘도 되고 그건 주는 건 통치행위고 누가 하는 거는 국가의 비밀을 누설한 게 됩니까? 내가 하면은 국가 통치행위고 이게 독재입니다. 이게 독재입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지금 법치주의 바로세계 행동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을 바로 명예훼손 및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네요. 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이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녹음 파일을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임 부장의 사표는 현재 대법원에 보관 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법관 탄핵을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 또한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김 대법원장은 허위 사실을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놀이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임 부장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김 원장은 특정 정당의 앞잡이가 돼 이런 얘기까지 듣는군요. 법치를 무시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어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친공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는 기여한 게 없습니다. 뒤늦게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걸 던져 놓았지만은 그거는 정치적 장난으로 보여갖고 국채가 팔리지 않아서 거꾸로 대기업들한테 강제 매각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모 4대 기업 총수가 한 경제단체장이 임명되는데 그 재벌은 이 정권서 상당히 손발이 맞는 사람이죠. 그런 걸 보게 되면 뭐가 보입니다. 자, 이재용 씨 등이 미르재단 이런 거에 돈을 냈잖아요. 삼성이. 왜 냈습니까? 바로 박근혜 정부에서 전경련한테 요청을 했고 전경련이 중간에 서서 기업별로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전경련 때문에 돈을 낸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경련에서 삼성이 탈퇴했습니다. 아십니까? 근데 지금 이 정부는 어떤 특정 재벌을 중심으로 또 다른 경제단체를 꾸려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준 것도 이재용 씨가 준 것도 불법이라고 처벌을 해놓고 또 이런 걸 하게 되면 의심스럽죠. 난장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승태가 무죄면 양승태가 유죄면 김명수는 무죄? 이 문제를 보십시오. USB만 갖겠습니까? 5월 26일 날 판문각 통일각에서는 뭐가 있었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또 이 박지원 씨가 이끌고 있는 이 국정원, 그 전에 서훈 씨가 이끌었던 국정원이 무엇을 했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도 인정하지 않은 영변 다 폐로 된 걸 갖다가 그걸 없애면은 그게 북한이 비핵화를 진전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정의용 위계부 장관 내정자 같은 사람들이 있는 정권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이미 빠져 있었는데 그 위기가 자기들끼리 모순에 의해서 터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위기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요, 남북은 똑같이 갑니다. 우리가 혼란에 빠지면 북한도 위기에 빠집니다. 북한은 지금 북중 간의 이 교육을 자기 스스로가 중단했어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북한도 위기가 옵니다. 대한민국도 위기가 오고. 이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 문제, 탄핵 문제 딱 지켜보시고 좀 바른 시각을 가졌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그 집권 세력의 내로남불 때문에. 감사합니다.